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54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인데 주제에서 여기서는 자, 디스클로저를 뭐야? 이거 담론인데, 담론이라는 게 뭡니까? 담론이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모두 다 대화하고 있는 이런 게 담론이라고 하죠. 담론의 가장 주된 이점은 자, 뭐랑 반대해서 규제의 공격적인 형태랑 반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규제라는 건 뭡니까? regulation이라는 것은 뭔가 규제, 압박, 뭔가 이제 덮는 거, 이런 걸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거랑 반대해서의 뭔가 담론의 주된 이점은 이것의 유연함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의 선택의 이행의 존경입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뭐랑 반대해서 지금? 그죠? 규제랑 반대해서. 뭐의? 자유시장에서의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뭔가 규제적인 의무는 무딘검입니다. 막 규제를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막 규제를 하게 되면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심각한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규제에 대해서 단점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에너지 에피션시 리콰이어먼트는 뭐에 대해서? 어떤 전자기구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게 이제 규제죠. 이렇게 하세요라는 규제, 요구사항은 아마도 상품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면 잘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규제에 대한 얘기야. 근데 반대로 그렇지만 정보의 제공이에요. 즉 담론이랑 규제랑 지금 대조를 하는 건데, 정보의 제공은 정보를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거지. 정보의 제공은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선택을 자유롭게 해준다. 쭉 뭐가 나오면, 만약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측정하고 알려주도록 요청만 한다면 자동차의 안전성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뭔가 담론이야.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면 잠재적인 자동차들은, 구매자들은 훨씬 더 잘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담론이 오히려 좋다. 규제보다. 뭐에? 자유로운 시장을 굴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자유 선택에 있어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하면 되겠죠.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홍보하는 것, 알려주는 것, 담론에 대한 이점 2번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인데 그죠? 이제 우선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ing가 먼저 나오는 분사 구문이고, ing가 쭉 나오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온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xpropriate라는 것은 다 써버리다. 자원을 다 써버리는 우리는 분사 구문이니까. 그죠? 물질적인 자유에 대한 일시적인 기간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연 세계로부터의 자원을 사용하는 우리는 어떠한 작은 부분도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원에 대해서. 맞잖아. 써버리면 우리가 복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의 내재하고 있는 훈련과 그 다음에 어떤 한계점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대의 법비니까요. 복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복구할 필요도 없고요.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다 써버리게 되면 이거에 대한 뭔가 자원의 어떤 부분도 복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 관계 안에 있는 훈련과 리밋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비즈니스가 이것을 할 때까지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죠? 뭔가 잘못 어댑티브라는 거 우리말로 했을 때는, 그죠? 잘못 적응하는 게 계속될 것이고, 프리데터의 약탈이에요. 약탈하는 게 계속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 적용하는 것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사업이 계속할 때까지 약탈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할수록 계속 갖다 쓴다는 얘기죠. 자, 자유로운 시장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이것 스스로를 전송시키기 위해서, 그 세기가 오기 위해서, 전송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의 캐피탈리즘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뭘 인정해야만 합니까? 대절이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엄청 브릴리언트, 찬란한 성공의 순간이 반드시 뭘 들이운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자본을 막 다 갖다 쓰잖아. 그럼 지금 되게 반짝한 것이 반드시 뭘 이끌고 온다? 아, 최고의 어둠도 이끌고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비즈니스가 한때 대표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꿈 그리고 어떤 글로리 corporate success once offer 어떤 그런 기업들이 어떤 꿈이나 글로리들을 한때 제공해 주든지 간에 그 시간은 인정하는 게 오게 될 것입니다. 뭐가 오게 되는 거야? 사업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업이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옵니다. 인정하는 거에. 뭘 인정해? 사업이 끝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시간이 온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뭐였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하나의 중요하고 생각 없는 방식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즉, 이것은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생물의 다양한 형태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만 좋았지 생물의 다른 형태에서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얘기야. 자원을 막 갖다 쓰면 우리한테만 좋다는 얘기죠. 자,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찬란한 순간이 뭘 드리게 됩니까? 가장 어두움이니까 우리가 지금 막 자본을 막 써가지고 여름엔 막 에어컨 시원하고 막 겨울에 따뜻하고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자원을 마구잡이로 쓰는 거 아닙니까? 환경은 파괴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정답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자, 비즈니스의 엄청난 성공은 뭘 위협합니까? 지구의 이코시스템을 위협합니다. 5번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 cell, 주어는 세포는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이것의 엄마, 모세포가 divide, 갈라설 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컴마짓과 ing가 나오죠. 컴마짓과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뭐 하면서. producing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산하면서. 근데 우리가 produce라는 것 자체가 지금 타동사 아닙니까? 타동사? 타동사라고 하면은 타동사가 능동형으로 쓰이면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뭐를 생산하다니까.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to daughter cell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에 것들을 딸세포들을 생산하면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 2번은 대동사인데요. 대동사는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 어떻게 배웠냐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I, 그죠? love, you, 그 다음에 so, does를 고를래, is를 고를래를 우리가 그죠? 한다 그랬죠? so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가 되면 so는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일 때는 lov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받을 때는 do나 does나 did로 받는다 그랬다. 그지? 일반 동사일 때는. 근데 I am happy가 나오고 그 다음에 so 다음에 does를 쓰고 싶냐 is를 쓰고 싶냐를 고르래 이렇게. 이때는 우리가 비동사를 받는 거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할 때는 비동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비동사가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암기를 하면 좀 편해요. 이형식 동사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get도 있고요. 되다라는 이형식, come도 있고 become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형식 동사들이 나오면 다 비동사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 I come happy도 나는 행복하다 이거든요. So is he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형식 동사들은 비동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시게 되면 자 각각은 자라납니다. 뭐 할 때까지? 이것이 자 becomes가 이형식 동사예요. 될 때까지. 근데 as잖아. 대동사가 나왔어. 대동사. 그러면 여기서는 엄마 세포가 크게 될 때까지인데 이 becomes가 이형식 동사다 보니까 비동사의 was로 쓴 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become이라는 게 일반 동사 아니에요?
물론 일반 동사죠. 그렇지만 되다라는 이형식 동사의 비동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동사 be가 비동사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그죠? 뭐뭐 이후에 셀이 세포가 적절한 사이즈로 다 자란 이후에 이것의 신진대사 변화율은 as it either prepared to 자, 이것이 either 다음에 A가 나왔고 or가 나왔는데 B가 mature and differentiate 전체가 다 B예요. 이것이 divide 하는 것이 준비되었든지 mature and differentiate가 준비되었든지 간에 뭘로? 구체적인 셀로 준비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다시 볼까요? 셀이 적절한 크기로 자란 이후에 이것의 신진대사는 이게 주어네. 이것의 신진대사는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뉘기 위해 준비되든지 혹은 뭔가 구체화된 세포로 성숙하든지 차별화되든지 어떨 때 그죠? 그럴 때 이 둘 중 어느 것이 됐을 때 신진대사는 변하게 된다. 따라서 either A에서 지금 prepares라는 동사의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or 다음에 B도 지금 동사에 S가 붙은 것끼리 병렬을 해줬다라고 해서 맞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what인데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특징이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고요. 뒤에는 주어 혹은 그죠?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야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형식에 그죠?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what이라는 게 나왔어. 선행사는 없네.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가 주어고 should be가 동사인데 이거에 지금 complex라는 보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렸다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5번. 5번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가장 복잡한 셀은 아주 조금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마 찍고 책임지면서, 책임을 지면서라는 분사 구문이거든요. 뒤에 거에 책임을 지면서이기 때문에 뒤에 거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사 구문일 때는 빙이 생략된다라는 수거가 있기 때문에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이것은 제한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뭔데? 대절이야죠. 그죠? 오가닉 메소드라는 것은 우리가 유기농 방식이 뭐로 정의된 거죠? 유기농 방식이 그것들인데 어떤 것들이면 단지 자연적인 제품이 인풋으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되어진 올가닉 방식. 이가 주어야 would be가 less damaging. 그죠? 덜 데미지를 끼친다는 것이 제한되어졌습니다. 어디에? 생물권에 하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유기농이라는 게 생물권에 덜 데미지를 끼친다는 게 제한되어져 왔다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long scale adoption이라는 거, organic farming이라는 것은 그죠? 뭔가 유기체 farming의 방식에 대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however라는 논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까지는 뭐가 되냐면 그죠? 유기농의 장점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유기농의 단점도 나온다고 지금 however가 바뀐 거야. 그러나 유기농 파밍 메소드의 장기간의 채택은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생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을 하면 좋지만 그러나 유기농을 하게 되면 뭐야? 생산량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글이 지금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주된 크롭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농이 아닌 니트로젠 서플라이. 자, 봐봐요. 유기농이 아닌 거냐면 우리 유기농만 써야 돼. 근데 유기농이 아닌 질소의 서플라이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이 아닌 니트로젠이 필수적입니다. 뭘 위해서? 많은 이런 어떤 크롭 종을 위해서 어떤 콩을 할 때는 생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유기농 서플라이인데 그러니까 유기농의 니트로젠 물질이
종종 제한되고 혹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기농이 아닌 니트로젠 비료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기농이 아닌 거는 너무 비싸고 제한되기 때문에 유기농이 중요하다니까 정답은 2번도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유기농이 아닌 게 필수적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이점이 있습니다. 뭐에? 이러한 어떤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걸음이죠. 걸음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뭐로써? 자, 그린 매뉴얼이라는 건 친환경적인 비료로서의 이러한 어떤 사용에 대해서 이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게다가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단점끼리의 병렬인데, 그러면 친환경적인 거름이라고 하는 건 유기농이잖아요. 유기농의 거름으로 쓰는 거는 당연히 뭐가 있어? 또한 단점이 있다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베네핏이 아니고 뭔가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위크니스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큰 힌트가 되는 게 게다가죠. 게다가라는 건 단점 1이 이렇게 나오고 단점 2, 게다가가 하는 단점이 기 때문에 여기서 그린 매뉴얼 크롭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인 크롭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는 단점이 또한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많은 경우에서 잡초 통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케미컬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few people, 어떠한 사람들도 기꺼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맞죠? willing to는 기꺼이 하다니까. 어떠한 사람들도 기꺼이 잡초를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점점점 부다가 될수록 맞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몇몇의 방식은 유기농 방식에서 사용되어진 몇몇의 방식은 뭐와 같은 감각적인 사용. 그죠? 근데 그러나라고 또 논지가 또 바뀌네. 그러나 유기농에서 사용된 방식들은 그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골 루럴 이코시스템과 생태계와 지속성에 주된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바뀌는 거야. 논지가 두 번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유기농이 생산성에서 안 좋다. 그죠? 유기농은 환경에 좋다가 나오죠. 유기농은 환경에 좋다. 그러나 생산성에서 안 좋다.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좋다. 또 논지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는 기여가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 2번 정도 내용이 바뀌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주변에. 그리고 우리는 종종 stuck with이라는 것은 딱 거기에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붙들리게 되는 얘기야. 파일럿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이것을 하는 건데 어떤 것이냐면 그죠? 오래된 속담이죠.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하는 오래된 속담에 기반되어진 것들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포함합니까? 주는 것을, priority라는 게 뭔 뜻이죠? 뭔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뭔가 postponing, 연기하는 거. 맞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제일 먼저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일 첫 번째 하고요. 덜 중요한 것들을 기다리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걸 나중에 미룬다는 얘기지. 항법이라는 건 비행기 조종에서 우리는 간단한 우선순위 스킴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뭐야? 액티베이트가 뭡니까? 항해. 날리는 거.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가 항법. 그 다음에 통신.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것은 의미합니다. 대절 생략이죠. 우리가 그죠? 날린다는 것은 에어플라인을 첫 번째로 날리는 거야. 에비에이트라는 건 날리는 걸. 그 다음에 이것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그죠? 그 리스트에 하면 되겠죠. 그 하나를 끝낸 다음에 다음 걸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날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나 내비게이팅이라는 건 두 번째 거죠. 여기서 에비에이트가 1번이고 내비게이트가 2번인데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까? 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것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당연히 두 번째로 중요한 거야. 만약에 네가 에어플레인의 통제를 잃게 된다면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가 크래시 하든지 안 하든지 이스턴
이디어와에서 크래시하든지 웨스턴 요밍에서 네가 통충돌하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떠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에어플레인을 통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중요한 거는 날리는 걸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다음 거는 신경 쓸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 에비에이트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물론 두 번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요점은 날리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요점 가장 중요한 건 비행기를 날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 중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가 두 가지 것들에서 물어볼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것들이란 건 뭐야? 첫 번째는 날리는 거, 두 번째는 항해라든지, 또 마지막 두 가지가 뭐였죠? 항해랑 아까 뭐 어디 나왔죠? 그 다음에 에비에이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항해랑 통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뭘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일단 정답을 보게 되면 그죠? 어드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가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거는 야, 나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야, 오케이,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를 저버리는 순간 두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오케이, 나 두 가지 한꺼번에 못해 라는 걸 인정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건 뭐야? 하나만 우선순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죠.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security라는 것은 보안 산업에서의 그저 실천가들은 주어 동의합니다. 뭘 동의하죠? 보안 문화가 중요한 요소라고, 그들의 어떤 사이버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보안이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 하지만 논제가 바뀌죠. 보안이 중요한데, 그런데 리서치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보안의 실천자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블랭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 블랭크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야. 이것은 뭐 때문일지도 모릅니까? 그 phrase security 문화라는 그 보안 문화가 다소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문화라는 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아니고 신종어잖아. 뭘 이끌면서 몇 가지 혼란을 이끌면서. 그러니까 제가 혼란을 이끌면서 왜 이렇게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취약한지 봅시다. 우리의 산업은 그 security의 인식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뭘 이끌면서 몇몇의 보안 사람들을 이끌면서 생각하는, 대절이 생각했어요. 뭘 생각하는 거야? 보안 문화가 단지 인식이라는 걸, 새로운 이름의 인식이라는 걸 생각하는 보안 사람들을 이끌면서 오랫동안 보안 인식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또 다른 어떤 편견은 특별히 몇 가지 산업에서, 어떤 산업이냐면 보안이 성공의 핵심이 되는 산업에서의 우리가 보는 몇 가지 또 다른 편견은 주어 입니다. 정의입니다.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보안의 문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마치 이것이 안전 문화인 것처럼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혼란을 이끄는 게 뭐냐면 보안 문화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정의인데 보안 문화를 뭐로써? 이것이 안전 문화로서의 정의입니다. 즉 다루는 건데 물리적인 세상을 다루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야. 뭐 대신에? 추상적인 정보의 세상 대신에. 그러니까 보안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보안을 안전 문화처럼 생각하는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안전 문화는 약간 물리적이잖아요. 물리적. 보안은 추상적인 건데. 근데 이걸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원래 이게 아닌데. 그죠?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됐죠? 뒤에 보시면 딱 뭐가 나와. 이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떻게 빡센 밀짚 모자가 떨어지는 그죠? 부스러기로부터의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지를 이해하는 것 쉽습니다. 뭐 대신에 이해하는 것 대신에 versus는 대신에 그죠? 어떻게 우리의 신용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퍼블리싱 스캠에서 우리를 고통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부상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대신에, 그리고 우리 인플루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부상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대신에 그냥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안은 원래 추상적인데 사람들이 여기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는 보안이라는 게 추상적인 건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정의하는 게 다른 거야. 그죠? 사람들끼리. 그러면 보게 되면 그러나 연구는 보여준다. 보안 실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뭘? 보안을 안전으로 따로 생각하는 거야. 안전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시큐리티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합의하는 거라는 얘기는 너랑 나랑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누구는 요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는 요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봅시다. 몇 가지 포인트에서 너는 창의적인 사람으로서의 너는 주어. 그죠? 아마도 들었습니다. 그 구를 들었습니다. 그죠? 허락해라. 창의적인 사람들이 오형식이에요. 그것을 다루도록 허락해라.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야 창의적인 사람들이 하게 라고 하는 걸 들어봤다는 얘기야. 이것은 마치 뭐인 것처럼 같아 보입니까? 뭔가 신비로운 박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박스냐면 복잡성이 들어가고 놀라움이 나오는 박스에서 마법 박스에서 복잡한 게 딱 들어가. 그러면 뭐가 나와 뒤에? 빠자잔 뭔가 이제 어메이징한 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는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죠? 그리고 듣습니다. Do your magic. 매직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A랑 먼저 넘어가시고 B번 볼까요? 더 최악은, 그러니까 그러면 B가 먼저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뭐죠? 더 최악은이라는 건 뭔가 최악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통념인데 더 최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악이 먼저 나오는 C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C번. 종종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창의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너의 스테이크홀더랑 클라이언트들에게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스 안에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요게 과정을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걸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많은 결정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네가 만들어야만 하는, 그리고 아이디어인데 네가 선택해야만 하는, 실행하지 않는 걸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선택해야만 하는 생각이나 결정들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뭐만 봅니까? 요게 어메이징한 것만 딱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최악이라는 게 나왔나? 최악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최악이라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A가 나오면 되겠지. 왜냐면 아직 최악이라는 게 안 나왔어. 단점이 안 나왔어. 자, 근데 A번. 어느 정도에서 이것은 굉장히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모든 선택에 대해서 다 내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디어 뭔가 단점이 나왔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뭐에? 너의 반대에서 네가 기대될 때, 미라클을 작동한다고 기대될 때, 아주 소수의 자원을 가지고 소수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할 때는 뭔가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나 C, A가 나오고 거기서 더 최악은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자원도 없는데 그냥 해라고 했을 때는 씨발 아무 자원도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상사들은 너가 크리에이티브니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란 얘기죠. 최악은 만약에 네가 잘했어. 그나마 이런 어떤 없는 상황에서 잘했어. 그랬을 때 너의 기대가 다음번에 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자원이 없는데도 부탁하는 거야. 야 김상사, 김과장, 그때 한번 매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해봐. 씨발 저번보다 자원이 더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C, B가 맞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여기서는 자, 나눠지는 게 어디서 나눠지냐. 일단 우리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여기서 3번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겠지. 자, 3번 이전에는 우리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자, 이코노믹 다운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한번 처음부터 해석해 봅시다. 의심할 바 없이 모든 사람들은 탁월함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야. 잘해 보이는 척. 왜냐하면 중간 정도 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professionally, personally하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mediocrity라는 것을 우리말로 했을 때는 그죠? 평범함입니다. 자, 이코노믹 다운턴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은 첫 번째로 잘릴 대상입니다. 오르가니제이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엑설런스한 사람은 계속 잡아두는 반면에. 됐죠? 게다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as입니다. 뭐보다? 그죠? 열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까지가 어떤 느낌이야? 탁월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개중요. 그래서 3번 이유부터 봅시다. 사실은 입니다. 대절입니다. 단지 소수의 개인들이 그죠? 아주 비범한 스킬인데 예를 들어 뭐야? 신체적인 능력, 멘탈 집중, 스스로의 훈련, 많은 해 동안에 매일매일 피가 흘리는 트레이닝, 뭘 넘어서 대회에서 능력을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골드 메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뭔가 엑셀런스, 탁월함에 대한 게 아니죠. 3번 이후부터는 뭐야? 3번 이전에서는 탁월함이 중요하다지만 3번 이후부터는 갑자기 뭐가 중요하다? 근성이 중요하다. 됐어요? 탁월함은 반짝거리는 거. 근데 갑자기 근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조금 더 honest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진중, 조금 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함이 좋지만 그러나 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야. 그러니까 이거가 중요하지만 탁월함 뭐 있어 보이는 척이잖아. 척의 척. 척척이. 그렇지만 근성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근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9번.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종류의 그러한 사실에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에 대한 게 뭔가 나오겠고 논지가 바뀌는 거죠.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2번에서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눠지는 게. 봅시다. 자, 우리의 감각의 스코프는 우리 육감이죠. 이미 심각하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인식, 지식은 도달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어떤 사건이냐 발생하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또 사건에 어떤 사건이냐면은 현재 발생하는 그 특정한 장소에서 혹은 미래 사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라는 건 현재에만 그죠?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2번 전까지가. 근데 2번이 붙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 빙하가 한때 과거에 덮었다는 것을 큰 부분을 또 뭘 알고 있어? 태양이 밤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조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2번에서는 전에는 현재에만 국한된 건데 2번 이후에는 뭐가 나와? 과거, 미래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당연히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거 말고도 또 다른 간접적인 것도 알고 있다. 간접적인 거 뭐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여기서는 여기만 볼게요. 자, 물에 그죠? 어떤 열의 능력이 더 많이 이제 뭐 그 로코모터라는 운동적인 능력을 그죠? 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열의 능력은 뭐에 대해서 물의 더 높은 열의 능력은 제한시킵니다. 운동 능력을 스위밍 애니멀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열이 높으면 운동을 잘 못한다는 얘기야. 모함으로써 이것이 훨씬 더 어렵게 만들므로써 가목적어 이십니다. 진목적어 뭐 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따뜻한 몸을 온도를 뭐보다 서라운드 인바이러먼트보다 따뜻한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도록 만들면서 스위밍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거에서 말할 때 항상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룰에. 아쿠아틱과 콜드 적응되어진 동물들은 진화했고 그리고
적응적으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자임의 메타볼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효소들이냐면 낮은 온도에서도 잘하는, 따뜻한 거에는 잘 못하는데, 그러면 자 봅시다. 낮은 산소라든지 높은 열, 물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를? 운동신경을. 그렇지만 많은 것들은 진화했습니다. 어떤 효소 같은 거, 전략을, 어떤 것들은 잘 작동하는, 어디에서? 차가운 곳에서.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바로 나오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열 같은 거를 운동신경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또 뭐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많은 예외들이 있습니다라는 규칙에 대해서 찬물에서는 잘한다는 얘기지. 그죠? 정답은 그래도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4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했습니다. 감사합니다.